안녕하세요. 경자인입니다. 오늘 좀 논의해볼 주제는 언론 기사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부부 공동 명의 때문에 전업주부에 날라올 건보료 30만원 고지서 해서 이 건보료 체계가 많이 변경된다고 해요. 그래서 내용을 읽어봤더니 이 건보료를 내년도에 아주 세게 받으실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서 이 직장을 그만두면 건보료 부담 때문에 상당히 고민이 많으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주변에 봐도.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내용을 오늘 간단히 좀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한번 내용을 보면 올해 11월부터 연수입 2천만 원 이하의 주택임대 및 금융소득자가 있는 경우에 건강보험료가 부과된다. 그러니까 2천만 원 이하의 주택임대와 금융소득이 있는 사람은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제 집사람이 만약에 그런 소득이 있다. 지금은 현재 저의 이 가족으로 해서 건강보험료를 따로 내지 않는데 저만 내면 되는데 앞으로는 제 와이프도 건강보험료를 내야 된다. 이런 내용의 핵심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이 내용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근데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연수입 2천만 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에 건강보험료를 내야 된다. 근데 이제 예외가 좀 있겠죠. 또 첫 번째는 1주택 보유자는 임대소득이 있어도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다만 9억 원 초과 되는 아파트나 주택은 부과한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9억 원이 넘는 아파트의 경우에는 부과가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2주택 보유자의 경우에는 월세 수입 없이 보증금만 있다. 즉 전세만 받았다. 내가 2주택자인데 지금 전세 준 곳에 전세금만 있고 월세는 받지 않는다. 이럴 경우는 부과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근데 3주택자가 되는 순간 싹 다 부과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3주택자는 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보증금도 부과한다는 거는 그럼 보증금을 월세처럼 이렇게 전환하는 전환율이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부과를 하겠다. 그러면 2천만 원 이하의 주택 임대 소득도 차이가 있을 거잖아요. 뭐 어떤 사람은 1,500을 받고 어떤 사람은 뭐 1,0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데 이 구분은 임대 소득이 임대 등록 사업자가 있느냐 없느냐 이 차이로 또 나뉩니다. 임대 등록을 한 경우에는 1,000만 원 초과일 경우에 부과한다. 임대 소득자가 임대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400만 원 초과부터 부과한다. 즉 만약에 월세를 주시는데 2천만 원 이하 주택임대 소득이 있으신 분은 앞으로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정부에서 주택임대 등록을 해서 8년 이상 임대를 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해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등록을 했을 경우 안 했을 경우에 따라서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 그 조건이 조금 다른데요. 이 내용은 조금 복잡하니까 뛰어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근데 이제 임대소득이 있는데 그건 그렇다 치고 금융소득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자를 받거나 배당을 받거나 뭐 요즘 주식 투자를 많이 하시니까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2019년도 귀속분에 대해서만 건강보험료를 부과한다. 그래서 2천 이하 금융소득이 있는 분들도 이제는 어떻게 된다? 보험료 내야 된다. 보험료 내야 된다. 일단 1,000만 원이 넘는 분들에게 우선 부과하고 단계적으로 그 시기와 기준을 낮추기로 했다고 합니다. 즉 뭐냐면 내년도부터 1,000만 원 이상 그 금융소득이 발생하시는 분은 별도로 이제 보험료를 내셔야 된다. 굉장히 참 이게 어렵습니다. 근데 그 건강보험관리공단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힘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이 자료는 국세청으로부터 받는다고 해요. 기사나 내용을 읽어보니까.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전국민적으로 보면 보험료를 낮추지만 상위소득자 기준으로는 보험료를 높이겠다라는 취지라고 하고요.
여기 보면 113%의 혜택으로 돌려준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렇대요. 당하는 사람은 전혀 안 그렇겠죠? 당연하죠. 네. 자, 그래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간단히 개편되는 내용을 지사가 한번 간략하게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이게 기사를 저희도 이제 막 여러 개를 찾다 보니까 제일 헷갈렸던 건 뭐냐면 어떤 거는 올해 2021년이죠. 올해 11월부터 바뀐다 그러고 어떤 거는 22년 7월부터 바뀐다 그러고 네. 그래서 도대체 언제부터 뭐가 바뀌는 건지 몰라서 찾아봤더니 건강보험료가 개편이 된다는 내용은 2017년에 이미 국회 그래요. 의회를 통과를 했고 2018년 7월에 1단계가 적용이 되고 이미 적용이 됐습니다. 네, 2022년 7월, 내년 7월에 2단계가 적용이 네.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자체가 개편된 내용은 2018년 7월에 이미 1단계가 시행이 됐어요. 그래서 시행이 된 내용과 2022년에 이제 뭐가 바뀌는지를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지역 가입자 기준으로는 기존에 하고 있던 평가소득으로 하는 보험료는 폐지한다예요. 예를 들면 기존에는 그 지역가입자에 해당해서는 소득을 판별할 수 있는 기준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성별, 연령, 소득, 재산, 자동차 이걸 갖고 점수화해서 했는데 이미 성별, 연령 이런 건 다 없어졌다고 보면 되고 이건 이제 2018년부터 적용이 됐기 때문에 없어졌다 보고 현재 기준으로는 소득과 재산과 자동차를 갖고 점수를 계산하고 있죠. 그 다음에 자동차 보험료에 대한 축소 자체는 2022년 7월부터는 4천만 원 이상의 고가차를 제외하고는 모든 자동차에 대해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네. 우리나라 이 건강보험 체계가 세계적으로 가장 잘 돼 있는 나라 중에 하나라고 그러잖아요. 그 마이클 무어 감독의 시코라는 영화 혹시 들어봤어요? 아니요. 그 시코라는 영화 저 굉장히 감동적이게 봤는데요. 내용을 제가 잠깐 설명드릴게요. 시간 되시면 한번 다운로드 받아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미국이 건강보험료 체계가 엉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네. 거의 없다고 봐야죠. 시코가 뭐냐면 마이클 무어 감독이 그 몇 명을 찾아가요. 찾아가는데 찾아가가지고 어떤 사람을 선택하냐면 소방대원이에요. 소방대원인데 9.11 테러 때 막 불을 끄고 사람을 구조하느라고 병에 걸렸어. 병에 걸렸는데 미국은 민영보험이 되게 발전을 했으니까 거기서 얻은 병을 이 치료를 건강보험 혜택을 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점점 더 몸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이런 사람 하나 이렇게 해서 한 10대 명을 데리고 어디로 가냐면 관타나모 기지 아세요? 아니요. 그 앞으로 9.11 테러를 했던 그 사람들을 모아놓은 그 감옥이 관타나모 기지라고 있어요. 이 관타나모 기지가 쿠바에 있거든요. 네네. 그 앞에까지 가요. 거기 가서 시위를 해요. 근데 왜 관타나모 기지를 가냐면 그 관타나모는 테러리스트들이 수감되어 있는 네네네. 곳이잖아요. 근데 테러리스트들은 전 세계에서 제일 좋은 의료 혜택을 받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의사들도 다 있고 하니까 이게 불평등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정말 감동받았던 건 그 소방대원이 아픈 거 있죠. 네. 그 아픈 약을 쿠바에서 사요. 똑같은 약을. 근데 그게 미아로 1달러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쿠바는 의료보험이 전 세계에서 잘 돼 있는 나라 중에 하나거든요. 가난하지만 세계적으로 의료보험 혜택이 굉장히 잘 돼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하고 쿠바로 꼽혀요. 코로나 환자가 쿠바가 별로 없잖아요. 그 이유도 그렇거든요. 그 1달러짜리 약을 받아들고 울어요. 펑펑 울어요. 미국에서 이 약을 사려면 돈이 엄청나게 드는데 쿠바는 1달러에 산 거예요. 건강보험료 돈 있으신 분들은 많이 내셔도 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을 쭉 보면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혜택이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를 실감하실 수 있습니다. 마이클 무어의 시코입니다. 여기 화면에 이 초기 화면이 나올 겁니다. 네. 자, 계속 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역가입자, 저희는 상관없습니다만 상위 2%에서 3% 정도의 지역가입자는 보험료를 인상하는 게 이제 목표로 돈을 많이 버는 사람, 최상위로 많이 버는 사람은 건강보험료를 좀 부과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좀 줄여나가는 추세로 개선을 하는 게 이제 가장 큰 골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건강보험료가 좀 늘어나시는 분은 내가 부자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될 것 네.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 이제 지역 직장 가입자인 경우에는 현재 기준으로는, 연간 3,400만 원 이상의 월급 이외의 소득이 있으면, 급여 말고 그 이외의 금융소득이나 임대소득이나 이자소득이나 이런 소득들이 연간 3,400만 원 이상이면 별도로 이제 부과를 하고 있어요. 그게 이번에 이제 나오게 되겠죠. 2019년 소득 기준으로 하게 되면. 그리고 2022년 7월부터는 연간 2천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연간 2천만 원 이상 별도로 벌게 되면 내년 7월부터는 별도로 의료보험료를 추가로 내야 된다. 소득 월액 보험료라고 합니다. 이름도 어려워요. 네, 이름도 어려워요. 소득 월액 보험료. 이거 더 복잡해지는 거 아닌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래서 직장 가입자라고 안심하면 안 된다. 아니, 그렇죠. 네. 안심하시면 안 된다. 네, 보험료가 추가로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제일 사실은 이펙트가 큰 게 피부양자에서 빠지는 경우. 그렇죠. 이게 지금 제일 네. 영향가 클 것 같은데. 특히 이제 은퇴하신 분들은 자녀분들이 이제 다 크니까 자녀가 직장을 다니면 거기에 그냥 피부양자로 들어갔거든요. 맞습니다. 크게 소득이 없으면. 근데 이제 피부양자의 기준 자체를 변경을 하는 게 이제 여기에 크게 나타납니다. 2018년 7월부터 변경이 된 거는 과세소득 합산 기준으로 연소득 3,400만 원이고 재산으로는 과표 5억 4천만 원. 이게 시가로는 한 11억 정도 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주택이 11억 이상인 애들을 갖고 있다. 이러면 피부양자 조건에서 제외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7월부터는 이 기준도 내년 7월부터입니다. 이 기준도 연소득 2천만 원, 재산 과표로는 3억 6천만 원 초과시에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3억 6천만 원이면은 한 6, 7억 정도 될까요? 네. 6억 정도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은퇴를 하시고, 그래서 이 얘기가 나오는 거죠. 네. 전업주부에 날아올 건보료 30만 원이. 전업 만약에 20억짜리 아파트를 부부 공동명의로 가지고 있었다. 50대 50으로 가지고 있었다면 와이프가 10억 이상의 자산이 되니까 이제 그 건강보험료를 따로 내셔야 된다. 이런 상황이 되는 거고요. 이게 이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냐? 그거 이제 간단히 설명드리면서 마무리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회사를 다니시다가 퇴사를 할 경우에는 3년까지는 직장보험료만 내시는 걸 신청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기존 다니던 만큼만. 네. 기존에 이미 계속 가입자라는 제도를 신청하시면 직장 18개월 동안 다녔던 18개월 이상 다니셨던 분들의 경우에는 그 보험료를 3년 동안 내실 수 있다. 근데 이 신청을 퇴직하고 2개월 만에 하셔야 돼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퇴직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두 번째는 IRP 등 연금 계좌를 활용해서 금융소득을 기준을 낮춰줘야 한다. 이게 뭐냐면 이제 1,000만 원 이상 초과되면 금융소득이나 연금소득이 다 이제 포함되니까 이런 거는 연금소득의 경우에 사적연금은 빼고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만 포함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적연금을 가입하시는 게 좋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와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요. 그 건강보험 피부양자 요건에는 사업소득이 없어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 사업 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사업소득이 연간 500만 원 이하면 되지만 사업 등록을 했다면 소득이 1억만 발생해서도 피부양자에서 빠진다. 이런 내용입니다. 소득이 줄어들면 사업자를 폐업하는 게 그렇죠. 도움이 되는 거고. 네. 이게 좀 헷갈리실 것 같은 것 중에 하나가 그러면 올해 주식을 내가 갖고 있던 걸 팔았어. 작년에 수익률이 좋았잖아요. 근데 연 소득이 2천만 원이 넘었어. 이러면 내야 되냐? 그거는 아닙니다. 네, 그거는 일시적인 소득으로 보기 때문에 주식으로 낸 미국 주식도 마찬가지, 해외 주식도 양도소득세를 냈다고 하더라도 그건 일시적인 수입으로 소득이 잡히지는 않습니다. 네. 오늘은 이 기사를 하나 보면서 이 내용을 한번 공부를 해봤는데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우리한테는 해당이 없는 내용이죠. 아니 저희도 열심히 뭔가 지금 주식 투자도 열심히 하고 있고 배당주 투자도 하고 계신데 배당 소득으로 2천만 원 나오면 건강보험료 내셔야 합니다.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기꺼이 내겠습니다. 네, 저는 2천만 원 초과되면 이하 이게 해당이 된다면 저는 기꺼이 내겠습니다. 이 전체적인 방향성은 저는 틀리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돈을 버는 사람이 그만큼 세금을 내야 되는 게 당연한 거니까
다만 이제 그 기준과 절차를 만드는데 어쨌든 제가 이 공부를 해보니까 상당히 오랜 기간 유예 기간을 거쳤고 그 거친 기간에 따라서 차근차근 정부가 지금까지 해온 것 같으니까 그 혹시 은퇴소득만 있거나 아니면 자산소득이 좀 많으신 분들 그다음에 그 직장인이 아닌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으신 분들 경우에는 한번 공부를 좀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